네, 심야 독서 시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네, 3번에 걸쳐 연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는 결혼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제목이 결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저자는 결혼에 대한 결혼 생활이 출발점으로서의 결혼은 어떤가, 그리고 해피엔딩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요즘 새롭게 생겨난 결혼의 풍속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도 놀라운 사실은 결혼을 하면 좋은 게 누구한테 좋은 거냐라는 질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전체 51.6%가 남자 여자 서로 비슷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반면에 여성들은 63.1%가 남성에게 더 유리한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자, 이런 얘기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란 일종의 통과 의례이다.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라는 말은 실은 무서운 말일 수 있다. 완성된 한 인격체로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고 또 실제로도 그랬다. 어른들이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는 이유는 결혼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통과 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 사람이 완성되는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분명한 사실은 결혼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 세대의 기준에서 볼 때 결혼 정년기인 사람이 아직 미혼인 건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 시대의 기준에서 보자면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불완전한 결혼이다. 사회적 역할로서 주어지는 결혼은 남편과 아내라는 정해진 직책을 강요한다. 노라가 말한 인형 노릇과도 같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주어진 배역을 감당하는 데만 급급해진다. 그러다 어떤 일을 계기로 인형의 집은 깨어지고 만다. 자, 여기서 이제 인형의 집, 노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이제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에 대한 작품 소개가 중간에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혼 정년기 이런 문제라기보단 오히려 불완전한 결혼 자체, 그리고 그걸로서 정해지는 어떤 남편과 아내라는 직책, 사회적 역할로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직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이제 오만과 편견에 대한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설 오만과 편견의 가치는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기도 한 첫인상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다. 진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진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오만과 편견은 결국 진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편견에 관련된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견도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몸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가족, 더군다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면 속된 말로 볼 것, 못 볼 것까지 다 본 사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과 아내라면 본인들은 모르는 부분까지도 상대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부부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가 당신하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잘 알아. 결국에는 이런 말들과 함께 서로를 단정짓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에는 일말의 희망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편견은 이미 확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송곳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편견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결국 어떤 편견이라는 것이
대단히 불쾌할 수도 있지만 어떤 편견은 또 대단히 황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나를 불쾌하게 하든 황홀하게 해주든 편견은 결국 오해를 향해서 치닫는다. 그럼 이런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결국 편견을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편견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에서 온다.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주변을 본질과 현상을 혼돈하는 데서 비롯된다. 결혼 정년기라는 건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결혼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굳게 남아있는 편견의 요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저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결혼한다.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인형이 집과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뒤늦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만큼 배우자와 가족들마저도 힘들게 만들기 쉽다. 나는 어쩌면 지금 외롭다는 젊은이들의 가장 흔한 고백조차도 편견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애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더 큰 편견이다. 확신이 그러하듯 편견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온다. 편견을 극복하는 힘이란 결국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더 깊이 살펴보는 통찰력이다. 오늘날 연애와 결혼만큼 의심 없이 흘러가는 건 드문 것 같다. 어쩌면 다른 일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연애와 결혼만큼은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은 뒤로 숨기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모습과 행동으로 편견을 부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편견을 만드는 게 자기 자신이듯 편견을 없앨 수 있는 힘 역시 자신에게서 나온다. 나는 그것을 정직함이라고 부르고 싶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이 사회가 어떤 흐름 속에서 흘러가든 먼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든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을 때만이 본질과 현상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는 사실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삶을 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결혼을 하고 싶은 것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르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반대로 결혼을 하기 싫지만 마음먹으면 쉽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가장 솔직한 대답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 지름길임에는 분명하다. 네. 이렇게 해서 결혼에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명언입니다. 5월달에 최근에 무한도전에서도 그 웨딩싱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결혼을 많이 미루고 못하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결혼하는 와중에 3쌍 중 1쌍이 또 이혼을 한다. 이런 통계도 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팩트의 현실들이 결국엔 이 책에서 중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뭔가 솔직함의 부족, 편견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이별에 관련된 얘기인데 아무튼 이 세 개의 얘기를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사랑과 관련된 두 번째 심해 독서 시간 마치고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